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울에 일이 있어서 서울로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생활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 작년에 시더스에 전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기존에 오랫동안 10년 동안 했던 자영업도 폐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12월 정도에 제가 강원도에는 원주 본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해, 삼척, 강릉, 속초 이렇게 영동 지방의 회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동 지방을 좀 부산처럼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지사 개념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강원도 영동 지사 이렇게 개념으로 사무실 하나를 본사에다가 요청을 그때 드렸었고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12.12 사태를 겪었습니다. 제가 이 시더스 궁극적인 사업 목표는 글로벌이었는데 그걸 이제 한국에서 영동 강원도의 이 회원들에게 봉사도 하고 글로벌 사업으로 이어가고 싶은 그런 이제 계획의 전업으로 시더스를 기획했었는데 결국 이제 사업이 이렇게 됐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뭐 잘 될 거고요. 제가 지원이 글로벌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 한번 본격적으로 글로벌 사업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제가 한국 사업은 이제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그 대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더스 회원분들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뭘 해야 될까 그런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전업 준비를 했었으니까 다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계신 분들도 지원 이렇게 사실 시간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참여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과거에 하셨던 그런 생업으로 다시 많이들 돌아가셔서 안정적인 삶을 사셨으면은 그렇게 좋겠고 바라보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보존 조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게 너무나도 이슈가 되고 대립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몰수 보존 조치가 왜 내려졌는지 배경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2.12 사태를 겪으면서 회장님이 저렇게 되고 우리가 압류와 그런 게 가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이걸 빨리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산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라는 것을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을 초기에 신탁으로 많이 해소시켰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빨리 권리 행사를 할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탁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였어요. 따지고 보면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몰래 처분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행위가 신탁이었기 때문에 이 검사님 입장에서 수사하는 과정에 신탁 분명히 알았겠죠. 또 신탁을 통해서 그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삼성 부동산 이런 것도 이렇게 고소고발로도 막 이어지고 뭔가 지금 남아있는 이런 일들의 자산이 남아있는 것도 참 흔치 않은데 자산도 많이 남아있고 이걸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이게 소실을 우려한 거예요. 이 시더스 왜냐면 피해가 큰 이제 규모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 남아있는 자산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검사님이 보존 신청을 한 겁니다. 여기에 배경에는 분명 신탁과 삼성 부동산 매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죄가 지금 당장에는 무죄이지만 아직까지 회장님이 사기나 배임 횡령에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제 미래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죄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검사님은 그 죄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에 기간이 길잖아요. 재판 과정이 기간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여기 남아있는 자산이 뭐 압류나 아니면 세탁, 처분 이런 걸로 통해서 피해를 막고자 전혀 이제 동결시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시더스에 남아있는 자산을 건들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엔 당연히 신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 보존 조치된 자산들이 모두 신탁으로 돌아가서 뭐 이 변호사님이 이걸 관리하실 거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고요. 지금 남아있는 신탁 자체도 건들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표현은 신탁을 잘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검사님과 법원은 절대 그거를 잘했다고 보질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이든 아니면은 지금 신탁이 되지 않은 자산이든 보존 조치가 이루어진 자산과 신탁 자산, 또 통장 예금 뭐 이렇게 다 압류되고 그것도 보존 조치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 거기에는 돈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밝혀져 있는 자산에는 다 보존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신탁되어 있는 것도 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처분이 되지 못한다. 신탁도 처분을 못한다라는 게 그 중요한 요지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파산 관계인이라는 그 변호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요가 그겁니다. 만약에 미래에 죄가 확정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이 보존되어 있는 거나 신탁되어 있는 이 자산들을 모두 검사님이 이거를 처분을 여러 피해자들한테 돌려준다. 그러니까 몰수 보존하니까 뭐 범죄 수익 이렇게 해가지고 몰수하는 그거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뭐 마약으로 인한 범죄 수익의 몰수는 국가에 몰수되는 건데, 우리 이 시더스에서 만약에 이게 죄가 확정이 사기죄가 확정이 된다라고 해도 남아있는 재산은 우리 선수금 피해자가 회원들이잖아요. 이 피해자들을 이렇게 돌려드리는 일에 쓰인다. 이게 국가로 환수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몰수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팩트고요. 그러면 그 시점에 가가지고 검사님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 건가가 또 고민이잖아요. 검사님이 일이 많은데 이 십몇만 명의 회원을 일일이 이 사람은 얼마 줘야 되고 이 사람은 얼마 줘야 되고 이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그냥 어떤 근거로 배분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채권자가 주장한다고 그 돈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채권자들이 그거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조 과정이 필요해야 되고, 맞는지 아닌지 이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검사님이 하기에는 이거 어렵다. 그래서 분명히 파산을 진행시킬 거고, 파산을 진행시키다 보면 파산 관제인이라는 게 이제 생길 텐데, 파산 관제인이라는 게 이제 생길 텐데, 그분에게 다 일임해서 그분이 모든 자산을 찾아내고 채무자가 요구하는 채무 금액을 다 확인을 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가려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게 파산 관제인의 역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맞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파산 관제인 지금 변호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파산을 다 신청을 하면 모든 게 파산 관제인이 주관을 해서 정리를 할 건데, 왜 굳이 그때까지 기다리느냐. 지금 여기 파산을 신청을 해서 남아있는 자산을 다 찾아내고 그 찾아낸 자산을 여러분들께 돌려주는 일을 하면 그게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회원들은 남아있는 자산을 뭐 10%든 15%든 5%든 다 찾아내서 우리가 그만큼만 받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만큼만, 내가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선수금의 한 10% 정도만 이렇게 받아 가실 건가요? 우리는 그게 싫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지금 보존 조치를 통해서 신탁도 그렇고 남아있는 자산도 보존이 되어 있잖아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그럼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기존대로 이렇게 회장님이 뭐 분배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걸로 뭐 다시 운영을 하든지 그때 가서 하면 될 일이고, 만약에 확정이 난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나눠 가져도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100%를 받기를 원해요, 선수금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솔루션, 남아있는 자산으로만 만약에 100% 다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파산 신청을 하고, 아니면 뭐 우리가 스스로 해산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갚을 건 갚고 나머지로 우리가 나눠 가지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돌아올 거는 몇 프로 안 되니까 파산을 우리가 주저하고 하지 말자라는 건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새로운 솔루션을 돌려야 되는데, 그럼 뭔 돈으로 돌리냐 이거예요. 지금 시사모나 UN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애초에 시사모나 UNI가, 특히 시사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신탁은 다 우리가 다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하다. 이 변호사님이 신탁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신탁 자산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자산 찾아서 신탁으로 다 넣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모로 와라, 시사모가 가장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신탁이든 나머지 자산이든 모두 다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처분이 어렵게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자금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시사모의 새로 솔루션을 할지 그게 또 의문이고요. 뭐 돈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구상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뭐 그 운영을 해보시고, 그거는 UNI도 마찬가지입니다. 펌장님들이 돈을 모아서 또 채권단을 모집을 해서 회사 상대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 사업밖에 없는데, 그럼 지원 사업은 도대체 어떤 자금으로 이걸 꾸려갈 것인가? 그래도 저는 가장 유리한 게 지원 회장님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신탁이랑 보존을 100%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예금, 뭐 통장암 이런 거 되어 있을 수는 있어도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자산들이 있어요. 뭐 50대 50 지분으로 나눠 가졌다던가, 아니면은 대표자가 따른 거든가, 아니면 어디에 뭐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지분 관계가 뭐 이상하다던가, 이거는 회장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뭐 나쁘게 말해서 빼돌렸다 그렇게 뭐 표현하시는데, 그래, 그렇게 빼돌려져 있는 자산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처분 과정이 법적으로 아직까지 무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보존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뭐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뭐 코인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뭐 압류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런 자산들, 그런 걸로 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는 회장님이 남겨져 있는 자산도 가장 많고 활용하거나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는 회장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솔루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빠르고 그런 솔루션이 지원 솔루션이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뭐 법적인 리스크는 있다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분관계 배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는데, 그거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과거에 휴스템 코리아와의 그런 관계, 자회사 간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계열사 간의 관계 이런 거 정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게 지분 관계를 개선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그거는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파산 관제인을 통해서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여기서 끝낼 것인가, 첫 번째 선택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하게 회장님 재판 기간 동안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고 보존시켜 주니까 그 자산은 동결시켜 놓고, 회장님도 그랬잖아요. 자산 팔아 가지고 할 거는 아니다. 이거는 미래 내재 가치가 있는 그런 자산들이기 때문에 냅두면은 가격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처분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그 자산을 빼고 방안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보존되어 있는 자산은 지키면서 지원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선수금 회복을 하는 거예요. 지원 솔루션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남아있는 선수금은, 우리가 돌려받아야 될 선수금은 계속 줄어들잖아요. 원금이. 그러면 그 말은 회장님께 지금 소송을 걸었거나 지금 사기라고 회장님을 뭐 고소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이고 그 사람들 채권을, 그러니까 회장님 채무자잖아요. 채권자들에게 다 변제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사기 혐의도 아마 벗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이제 안정적으로 자산은 보존하면서 지원 솔루션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남아있는 선수금을 변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기 혐의는 무조건 벗을 테고, 그러면 사기 혐의가 무죄가 나오면 보존되어 있는 자산은 다시 회장님이 관리를 하시면서 지원 사업이죠. 이제 회장님이 갖고 있는 솔루션이 다시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여러분? 물론 이 지원 사업이 성공이 되어야 한다는, 성공이 되는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성공을 전제하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자산 팔아가지고 10% 가지실 건가요? 아니면은 자산은 그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판결 후에 10%는 내가 그때 가져가겠다. 그 대신 그 전에 지원을 도와서 내 남아있는 선수금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하겠다. 답이 좀 명확하지 않나요? 다른 솔루션 하기에는 이제는 쉽지가 않은
이번 보존 명령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러면 죽으나 사나 지원 사업을 해서 성공을 꼭 무조건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참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참여를 안 하려면은 파산관제인을 통해 가지고 아예 다 정리를 시켜버리고 그냥 10%만 받아가던가, 아니면 모두 다 힘을 합쳐 가지고 지원을 도와서 한번 지원을 성공시켜 보던가. 이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어차피 10% 받을 거면 지금 받나, 100%도 아니고 10%인데 지금 받나, 아니면 판결 후에 받으나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다릴 거고요. 그 사이에 지원 사업 하면 되는 거고요. 차라리 그걸 기다릴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 지원 솔루션을 하면서 이자 피해가 나지 않게끔 우리 회원들이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고 실질적인 재화 거래를 진짜로 하는지, 법적인 리스크가 없는지, 이렇게 탄탄한 기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은 지원이 성공이 될 것이고, 그러면 회장님이 사기죄를 벗을 것이고, 왜냐면 회원들 선수금이 해결이 계속 될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남아있는 자산도 다시 정상화가 시켜서 찾을 것이고, 그럼 그 사이에 회원들 선수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회원들은 선수금 회복은 다 할 거잖아요, 자기 원금에 대한. 그러면서 남아있는 자산을 투입시켜서 과거에 그런 시더스를 다시 그 영광을 재현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 글로벌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모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유리한 거는 지원이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말로 우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지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객관적인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면은요. 우리가 바다 이제 뭐 시더스 김 이렇게 만들고 커피, 라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자체 브랜드 계속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수익 제품, 이익 나는 제품들을 계속 만드셔야 돼요. 그거를 회원들에게만 판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시더스 바다라면을, 시더스 커피랑 시더스 김을 동남아에 팔려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랬듯이 한국의 내수에다가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수 시장에다가 우리가 유통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글로벌에도 유통을 해야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만약에 시더스 선크림을 만들었습니다. 이 선크림을 제가 SNS를 통해서 판매를 하라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가가 300원짜리 선크림을 이제 1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700원의 마진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 SNS 인플루언서들에게 200원이나 300원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본인들이 인스타에다가 홍보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골프를 나갔는데 자외선 차단에 또 이만한 게 없더라 라고 유명 골프 인플루언서가 이 선크림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거 지금 특가로 저렴하게 기간 내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의 프로필에 링크를 클릭을 해서 그 인플루언서 고유 번호를 저희가 정해줍니다. 그 고유 번호를 입력을 하고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몇 개가 판매가 되는지 판매 수량이 체킹이 됩니다. 그럼 그 인플루언서에게 그 판매 수량 대비 약속했던 마진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틱톡 다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 시장에 이 시더스나 뭐가 될지는 모르죠. 액치가 될 수도 있고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브랜드 이름을 각인을 시키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현금 카드로 구매를 유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1000원짜리가 원가가 300원이고 거기에다가 그 인플루언서들에게 200~300원의 수익을 줘도 300~400원의 마진이 남습니다. 유통만으로도 마진이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인플루언서들에게 당신들 우리 광고해 주세요 하고 그냥 무턱대고 광고비를 준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았는데도 광고비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개인 인플루언서들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그 고유번호를 넣어야지만 쇼핑몰에 접속되게끔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고유번호로 접속한 사람들의 구매 수량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럼 그 구매 수량만큼만 그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을 하면 수익을 쉐어하면은 충분히 그분들도 홍보를 할 것이고 이 제품도 많이 팔려나가게 되고 또 이렇게 홍보를 그들이 해주기 때문에 유명 인플루언서들
그들이 이제 홍보를 마케팅을 해주기 때문에 이 브랜드 네임 가치가 이 시장에서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품들 이름을 뭐 X로 하던 그 고유 브랜드가 상품화가 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TV 광고를 뭐 환인제약, 뭐 한미약품, 뭐 일동제약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의 광고 제품은 수익 제품이 아닙니다. 최소 마진만 벌어요. 어떤 거는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브랜드를 통해서 이 회사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뭐 이가탄 하면은 뭐 이렇게 뭐 그 회사 이름이 생각이 나잖아요. 뭐 아로나민 골드 하면 그 회사 이름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듯이 회사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거 과거처럼 뭐 TV 광고나 뭐 이렇게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에게 수익을 쉐어하면서 인플루언서로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판매에 의해서도 마진도 생길 거고, 이렇게 브랜드 가치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인 재화 거래를 만들어내고, 실질적인 거기에서 이익을 회원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어느 누구도 의심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고수익만 준다라고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 수익을 만들어낼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부동산의 내재 가치가 올라서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거는 좀 한정적이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수익이 이제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물론 이런 모든 수익 활동, 경제 활동을 통해서 미래 이제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 아니면 뭐 캐시의 가치를 올려서 그 가치로 의해서 부가 창출되는 거는 맞지만,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게 유통입니다. 물류입니다. 이걸 꼭 접목시켜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구독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 이런 걸 접목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바탕돼야 될 거는 저는 이렇게 제조 물류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꼭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각 이제 액체 지원에서도 여러 분야 직원들 모집하고 충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능한 분들 많이 이렇게 모집되어서 꼭 지원 사업 성공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보수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위해서 시더스에 뭐 재능 기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게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돌파구는 지원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도움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진짜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나 선수금 찾고 싶고 회원들 선수금 보존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누가 뭐라 그럴까요? 그거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도 꼭 지원을 이렇게 참여하셔서 성공을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이거 안 되면은 그 추후에 파산 관제인 그거 생각해봐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보존되어 있는 자산을 회장님 판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한두 달 그거 뭐 파산 늦게 한다고 잘못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지원 성공이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신탁 못 쓰죠. 남아있는 자산 보존돼 있죠. 그럼 우리가 빨리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회장님 판결이 재판이 끝나던가, 아니면 지원 사업이 성공이 되어서 거기에서 선수금을 보존받는 일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말고 뭐가 있나요? 시사모가 뭔 돈으로 할까요? 뭔 솔루션으로 성공이 가능할까요? 그런 거 있으면 지금 당장 그걸 주도해 가지고 만드셔서 내셔야 합니다. 새로운 솔루션들도 그렇죠. 이제는 그 솔루션들은 시더스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일반 삼익영농조합 같은 그런 솔루션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시더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다라고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그거 하실 분들은 그거 하셔도 되는데, 이 시더스를 계승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원을 하시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원 말고는, 회장님이 운영하는 것 말고는 그 이외의 사업들은 그냥 이 시더스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는 거다라고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그게 뭐 시더스를 개성하고 그게 뭐 본사다 이렇게 주장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지금 이 시더스를 정신을 계승하고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하시는 행동이 뭔가요? 시더스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회장님을 못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자꾸 회장님 죄를 부각시키고 시더스는 사기라고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들이 뭐가 본인들이 본사고 뭐가 시더스를 계승한다라는 이야기죠. 전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분들이 회장님 사기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에. 그런데 그분이 무슨 본사예요? 그분들이 무슨 시더스를 계승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파산으로 가든가 아니면 회장님을 믿고 회장님 판결을 재판을 기다리면서 지원 성공을 바라는 이 두 가지밖에 진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 잘 해보시고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다 진행되는 일들이 다 우리 진짜 안타깝고 소중한 팬덤들에게 뭔가의 도움을 준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들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주문을 이렇게 외우고 싶어요. 아, 잘 돼가는 과정이다. 모두가 다 좋은 길로 그렇게 가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고 편안하게 더 이상 이 자산 뺏길 일은 없으니까 그 걱정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갖고 있던 근심거리 하나 더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존에 하셨던 일 생업에 몰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도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